예, 안녕하십니까. 우일소프트 기술연합팀의 이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설명드릴 내용이 길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 중심적인 기능들을 꼭 사용하셔야 될 기능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표하고 유권자 정보 같은 그런 기초 정보는 당 중앙에서 다 형성을 해서 준비가 된 상태로 이 시스템이 안내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운영위원들께서 이제 하실 절차는 지금 아까 밖에 유인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주소가 vote.goupp.org 밑에 일반 유권자들은 바로 이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될 거고 운영위원들께서는 admin.html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거관리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선거관리자들께서는 그 주소로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이 화면과 같은 그런 첫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자들께 이제 배부가 되는 관리자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코드 이 3개를 맞게끔 넣으셔야 접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일반 유권자들 접속하는 화면에서는 접속이 안 되니까 그걸 착오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유권자 화면은 참고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운영자 아이디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선거관리자 전용의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좌측의 기능들은 현재 선거에서 거의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 하단에 위치한 투표 관리자 메뉴로 이동을 하시면은 현재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투표 목록이 이렇게 제일 첫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거는 미리 이제 중앙에서 다 생성을 해서 권한을 준 투표에 한해서만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끔 되게 되겠죠. 죄송한데요. 투표를 가져오라고 해서 생기냐 아이디 같이 공유하면 안 됩니까? 한번 다 접속을 해 보십시오. 대문자 R001에 비밀번호 14개, 인증코드 16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시행하실 작업이 만들어진 투표에 대한 관리 작업부터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6개입니다. 16개요. 대문자 R001, 비밀번호 14개, 인증코드 16개. 네,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표명을 클릭을 하시면 정보보기 수정하기라는 서브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께서는 반드시 브라우저를 MS 익스플로러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기 수정하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기능들이 거의 다 설정이 돼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께서는 이걸 다른 부분들은 손을 대지 마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또 오늘 좀 협의를 해서 필요 없는 기능들을 더 전부 이제 감출 그런 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모의 투표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투표명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투표명 정도는 수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열 순번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 시행 형태도 처음에는 기본값이 모의 투표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테스트가 끝이 나고 나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게 실제 투표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모의 투표가 된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투표를 해보셨다가 그 결과값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그 테스트를 해보셔도 됩니다. 투표 대상은 이번 선거는 대인 투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후보자 출마 방식은 여러 명이 이제 투표를 출마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복수 후보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한 명이 이렇게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후보자를 생성을 하시기 전에 이 투표 정보에서 관리 메뉴에서 반드시 단독 후보로 둔 상태에서 후보자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실제 선거로 돌입을 했을 때 후보자를 찍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후보자가 생성이 된 상태에서 단독 후보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반드시 생성된 후보자를 삭제를 하고 이걸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후보자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주의해서 이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식은 지금 한 후보에게 한 명이 투표하는 거니까 이것도 변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권표 사용도 여기에서는 지금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야 되고요. 무투표 허용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자를 찍지 않았을 때 다음 선거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여부를 기능으로서 제공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기본값이 허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 변경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총 유효 투표자 수는 이 선거에 참여할 투표자 수를 갖다가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시스템이 안내가 되었을 때는 유권자에게 전부 선거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갈 거기 때문에 선거가는 유권자 수와 여기에 총 유효 투표자 수가 매치가 된 상태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투표 진행 상태도 원래는 이제 대기 중이어야 되는데 진행 중인 상태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진행 중이 되면은 밑에 있는 투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모의 투표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들도 선거관리위원들께서는 손을 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도 전부 다 동일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하실 필요가 없고 가로 나열 후보자 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출마한 후보자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한 줄에 나열되는 후보자가 기본으로 6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명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한 명이 밑에 줄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럴 때는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오늘 임의대로 조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후보자 사진 크기는 기본 50에 70인데 지금 많은 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유권자 수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소 보기에는 좀 작고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지만은 이거보다 조금 크게 해주셔도 상관없지만은 이건 유권자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기본적으로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 안내창 보이기와 투표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당대표 선거를 마치고 각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선거를 마친 상태에서 지역위원 선거로 갔을 때 선거의 시작 전에 어떤 안내창을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값은 보이지 않겠는데 이것도 굳이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만 하시고 그대로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보이게로 설정을 하시면 투표 설명하는 부분에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셔서 그 내용을 띄우시면 됩니다. 상단 메시지, 하단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투표소에서 보시면은 후보자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위에 상단에다 간단한 어떤 안내문을 갖다가 다신다든지 또는 하단에다가 또 어떤 안내문을 다신다든지 할 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투표에 대한 정보가 다시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 한 부분이죠. 아까 단일 후보가 있을 경우에, 단독 후보가 있을 경우에, 그때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권자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선거관리위원들이 각 선거를 관리를 하실 때 이 수정이 가능하게끔 이 기능이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유권자 정보를 갖다 직접 수정을 안 되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투표권입니다. 유권자가 이제 소속 유권자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되는데 이 유권자들이 어떤 투표에 지금 출마가 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어떤 특정 선거에 이 유권자가 누락이 되어버리면은 그 선거는 이 유권자가 참여를 할 수가 없게끔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한 그 자료 입력 전에 점검을 해서 그 데이터가 제공이 되겠지만 한 번 더 지역위원회 쪽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등록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그 투표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그 후보자를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뭐 제가 기본적으로 시도당 위원장 선거 서울 해가지고 이 투표에는 2명을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선거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하시고 싶으신 그 투표명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후보자 기호가 바로 자동으로 붙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2번이 붙게 되겠죠. 속성 부분은 기본 속성으로 두셔야 됩니다. 있으면 답변 속성 같은 경우는 어떤 안건형 투표라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거고, 기권표는 기권표 기능을 제공을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출마 여부가 나오는데 기본값은 출마함입니다. 근데 가령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선거 하루 직전에 그 후보자가 출마 안 할란다 이렇게 사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미 그 유권자들한테 다 공지가 된 상태에서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출마 포기로 변경을 하시고 그 후보자명을 후보 사퇴, 출마 포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화면에는 그 공간을 차지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 기호 공간을 그분을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쓰시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후보자 아이디는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홍길동 후보자명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후보자 정보에서도 입력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밑에 세 가지인데요. 후보자명 넣어주시고 후보자 사진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JPG나 GIF 이런 그 보편적인 그런 파일 포맷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절대 파일 이름만 변경을 한다고 해서 화면에 뜨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좀 새카맣게 보인다고 이렇게 문의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파일 포맷을 다른 걸로 이렇게 저장을 한 상태에서 파일 이름을 변경을 한다든지, 또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저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좀 파일 형식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걸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재편집을 해서 올려주시면 뜨게 될 겁니다. 후보자 소개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다가 짧은 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PDF 파일이라든지 또는 HTML 문서로 링크를 거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URL 주소 연결로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HTTP 해가지고 그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하시면은 나중에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때 유권자가 그 경로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등록을 하시고요. 두 번째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선거관리위원님들께서 하실 그 어떤 죄송합니다. 선거 혹시 등록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해가 지금 등록하지 마십시오. 자, 뭘 지어야 되죠, 지금?
등록 기간 네. 제한도 일, 2, 3, 1, 2, 3. 이제 그 등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각 세 분이 각 선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걸로 이제 사실상 끝입니다. 끝이고, 이제 뭐 선거 화면이 제대로 뜨는지, 선거가 제대로 되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려고 하면은, 저희가 모의 테스트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그냥 그 인증코드 받는 기능을 빼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민번호와 이름만 입력을 하시면 접속이 되게끔 해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BU 0001 이게 지금 현재 그 일반 유권자 모드입니다. 일반 유권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 선거에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인증코드 받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뭐, 당대표 선거부터 이렇게 쭉 나열이 돼가지고 있겠죠. 바로 뭐, 선거를 안 하고 통과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는 이 선거로 돌아가서 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 대한 그 메시지는 저희가 충분히 뭐, 안내를 그 기능에 넣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후보자 사진을 클릭을 하면 아까 후보자 소개 넣는 거 나온다든지 또는 그 링크로 거실 경우에는 그 링크 안내 그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지금 등록된 후보가 있네요. 아이고. 다시요. 예, 또 선택하시고, 여기 쭉 넘어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투표 완료 버튼을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투표에 제일 마지막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투표 확인증을 출력을 하시려고 하면 투표 확인증 인쇄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권자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기능을 출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공용 PC에서는 이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PDF 파일이나 임시 파일로 그 PC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걸로 투표가 모두 마쳐집니다. 마쳐진 상태에서 실제 현재 상태가 접속이 끊긴 상태입니다. 끊긴 상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투표 확인증만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거의 모든 걸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PDF로 출력도 다 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선택적으로 그냥 한번 본인이 투표한 걸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려고 하면은 HTML 문서 열기로 보시면 제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 이걸 저장을 해서
혹시 나중에 어떤 뭐 문제가 이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고 이런 판단이 되시면은 PDF 문서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셔서 뭐 열기를 하시면은 본인의 그 투표 결과값이 쭉 나열이 되는데, 여기 이제 선택 후보는 암호화돼서 나갈 겁니다. 이제 모든 정보들이 암호화돼서 이게 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지만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암호화돼서 처리가 될 거고, 이 투표 코드라든지 제일 하단에 이런 장문의 이 암호 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그 키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중에 뭐 최악의 그런 뭐 상황까지 간다. 도저히 전자투표를 믿지 못하겠다. 이 업체하고 뭐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게 사실상 그 투표의 어떤 정보를 열 수 있는 세 가지의 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유권자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코드를 풀 수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체 투표 확인증이라 해가지고 투표 코드만 출력하는, 전체 정보를 다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투표 코드만 출력하는 그런 또 기능들을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완전히 매치가 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캡처 받아가지고 점 하나라도 조작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한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투표 확인증을 제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절대 그 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차단을 하고,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오류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로서 남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확인증까지 출력을 하고 나면은 이제 모두 투표가 끝이 나고, 브라우저를 다시 리로드를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접속이 끊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다시 들어가 봐야 투표가 안 되는 그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한 2단계까지만 투표를 하고 컴퓨터가 꺼져버렸다 또는 닫아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이 투표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모든 투표를 다 끝까지 아까 확인증 나오는 그 화면까지 가야 끝이 나고, 그 전 단계에 있어서는 임시로 그냥 기록만 해둡니다. 임시로 기록을 해뒀다가 두 번 다시 이제 같은 투표로 들어가서 후보자를 바꾼다는 하는 그런 기능만 쓸 수 없다 뿐이지, 두 개만 하고 그냥 화면을 닫아버린다고 해가지고 그 투표가 두 명한테만 되어서는 곤란하게 되겠죠. 그러려면 투표율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굉장히 그걸 좀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차단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